현역 국회의원이 장관에 발탁될 경우 인사청문회 통과가 수월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오늘 열린 황우여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기존의 관행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의리 청문회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야의 의리는 어제 보도된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28사단 기념사진 문제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따가운 사안임에도 오늘 여야 지도부에서 어느 누구도 사과는 고사하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알아보죠. 노지민 PD. 네, 노지민입니다. 황우여 후보자 청문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적합한 인물인지 검증을 해야 하는데요. 제대로 됐습니까? 네, 장관 후보자들을 낙마시키기도 했던 이전 청문회와 비교한다면 과연 치밀한 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남는 청문회였습니다. 황 후보자가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자녀의 병역 의혹이나 불법 증여 의혹 등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민주연합 배대정 의원이 국회의원 겸직금지 위반과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자료가 충분치 않아 진전되지 않았고 자녀의 병역 문제나 재산 증여 문제는 질의조차 오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직전 큰소리 좀 치겠다고 엄포를 놨던 민주연합 유인태 의원도 정작 질의가 시작되자 다른 후보 같았으면 호통을 쳤을 것이라며 봐주기 청문회를 하고 있음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새누리당 신선방 의원은 비교적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 다행이라며 청문 대상자를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후보자께서 그래도 이 국회에 상당한 경륜이 있으셔서 그렇지 아니면 지금 의원들이 소리 깨나 지르면서 이 자료 안 냈다고 저부터도 진짜 후보자 하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지금 이 참 여러 가지 면에 받쳐서 많이 참고 있는 것. 아니 이래가지고 이 하는 청문회가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행히 오늘은 비교적 좀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5선 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10년 이상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해 오셨고 간사와 위원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업무에 아마 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한 국회 안에서 타협과 조정을 위해서 노래해 오신 그 흔적, 발걸음 때문에 야당 의원들께서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기 때문에 믿습니다. 정성근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김명수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몰아붙였던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 즉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도 비교적 순조롭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황우여 후보자 청문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방위 여야 의원들의 28사단 기념사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나 여야 지도부에서 입장이 전혀 없었던 겁니까? 어제 저녁 8시 30분경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도자료를 내 사과했습니다. 그에 앞서 오후 2시경에는 민주연합 윤우덕 의원이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윤 의원은 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을 대표해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힘차게 병영 생활을 하자는 의미에서 남아있는 부대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광주 헬기 사고 영결식장 기념 촬영과는 본질이 다르다고 덧붙여 사과보다는 해명에 가까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여야 지도부 역시 오늘 아침 회의에서 기념 촬영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한 합의 내용들은 앞서서 전해드렸고요. 야당이 너무 양보한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더군요. 네, 핵심 쟁점에서 야당이 대폭 물러섰습니다. 우선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을 추천한다는 합의가 그렇습니다. 당초 민주연합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후퇴를 거듭하다가 결국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될 때까지 다른 입법 활동을 안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는데요. 13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한다는 오늘 합의도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연합이 얻은 게 있다면 진상조사위의 인적 구성 정도입니다. 진상조사위는 새누리당과 민주연합이 5명씩, 대법원장과 대한변협이 2명씩, 그리고 유가족이 3명을 추천해 총 17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정치권 인사배제를 주장한 새누리당이 양보했습니다. 이처럼 합의의 균형추가 여당 쪽으로 기울어지다 보니
회동 초반 설전을 벌이다 얼굴을 붉혔던 이완구 원내대표는 합의 발표 후엔 박영선 대표님이 결단해 주셨다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단히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세월호 대책특위의 정진우 위원장은 상설특검을 내세운 새누리당의 입장에 민주연합이 무기력하게 동의했다며 결코 인정할 수 없는 합의라고 비난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결과나 그 과정에서도 드러납니다만 새누리당이 재보선 이후 전국 주도권을 완전히 쥐었다는 인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새누리당이 다양한 의제를 선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와 이인재 최고위원은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여해야 한다며 향후 대북 정책에 유연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일동 최고위원은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즉 소파협정의 개선을,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세대 개편안에 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세월호에 관한 얘기는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야당을 향해 협상을 촉구한 발언뿐이었습니다. 재보선 직후 민생 경제를 강조하며 세월호 전국 탈출을 시도해온 새누리당이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출구 전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조혜령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검찰에 나갔죠. 박상은 의원실에서 지지자 동원 문자까지 보냈던데 사실입니까? 네, 오늘 아침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인천지검에 출석할 당시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지검청사 입구에 모여 박 의원을 응원했습니다. 박상은 의원실의 한 직원이 긴급 공지사항이라며 보낸 문자를 받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직원은 어제 오후 박 의원이 출석하기 전 청사 앞에서 모여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는 문자를 새누리당 당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인천지검 청사 앞에는 박 의원이 임금을 착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전직 비서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밝은 얼굴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이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 원 중 일부의 출처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박 의원 측은 이 돈이 대표이사였던 대한제당에서 받은 경력금과 출판 기념의 수익금일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철도비리 의혹을 받으며 어제 검찰에서 16시간 조사를 받은 조현용 새누리당 의원에게 오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